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피곤하시죠? MT 갔다 오셔서 피곤하시죠? 오늘 노래는 장윤정의 사랑하라는 노래예요. 일부러 막 신나는 거 틀었습니다. 네. 화요일날 아침이라 막 몸도 아프고 아이고야 막 그러실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신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노래 나오면 몸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좌우로 좀 움직이고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들을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노래 괜찮으시면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네, 전 한 1분 정도만 지금 자율전공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MT를 갖고 다 오셨고 그다음에 이 비즈니스 경영학과를 또 되시는 분들 MT를 다녀오셨을 거고 아유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도 좀 보고 그다음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다녀오셨고 거기서 재밌게 또 하시는 걸 제가 다 봤어요. 또 언제 가서 그렇게 놀아보겠습니까? 그죠? 즐겁게 좀 피곤하더라도 즐겁게 다녀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MT가 떴는데 휴강 안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데 원래 대학은 MT랑 상관이 없습니다. 수업은 자율이라는 거기 때문에 과제를 하고 안 하고도 자율이고 또 강의를 듣고 안 듣는 것도 자율입니다. 사실 자기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지 야 요번에는 그냥 대충 할랜다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거고 자율이라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연락하고 걱정하고 혹시 아프시진 않나? 혹시 까먹으시진 않나? 뭐 이런 거 해서 제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문자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길게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애석하게도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그 상중하를 나눠서 점수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과제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는 5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줄어가고 있으니까 2개를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4강을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한번 훑어볼까 생각하고 기억을 또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또 지금 건물이나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금이 허락한다면 좋은 상권을 또 나왔다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왜 건물을 투자하려고 해?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절차도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관계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목적이 없이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인데요. 자금 계획이죠, 뭐, 계획. 일단은 제 목적에 딱 들어있는 건물을 찜했어요. 그러면 일단 또 자금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 대출을 어떻게 받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이롭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내가 무슨 건물을 사 아유 진짜 아이 그냥 생각만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싸고 괜찮은 물건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값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좋은 화장품을 쓰면 다들 여자분이시니까 좋은 화장품을 쓰면 얼굴이 너무 좋아진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의 피부를 내가 너무 잘 알아서 나랑 적당하게 맞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쓰면 효과가 나는 거죠. 저는 엄청 건조한데 뭐 이렇게 약간 덜 건조한 걸 쓴다든지 나는 미끌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쓴다든지 이제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 안 내서 제가 끝난 것 같은데 요거 투자 사례 분석 싸게 났다고 계약하지 말아라. 분명히 이유가 있네. 그렇다고 뭐 상대편이 그런 게 빨리 정리하고 어떤 걸 하려고 해요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빨리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자금을 그 커다란 건물을 팔면서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 뭐 빚이 있다던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권리상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는지 매물만 보고 파는 사람만 봐도 좀 안 된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좀 봐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대 설명인데, 요거는 사례 분석이라고 해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사당동에 계셨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당동 사거리인가?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구매하시면서 자기 걸 오픈해 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자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등기부 등본의 전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해놔서 괜찮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직접 사용할 건물이라면 어떻게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의 의도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이제 광범위한 부분들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난 임대를 할 거야. 꼭 아니야. 내가 들어가서 살 거야. 건물이면 어때? 밑에는 세주고 내가 4층에서 살아야 관리도 편하지.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이나 뭐 주차나 대출이나 뭐 이런 거 가치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 계산하는 방법. 평방미터당 0.302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평당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요새 평으로 제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25평 이하면 85평방미터 정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몇 평이야? 25평이야? 18평이야? 뭐 이게 평으로 조금 기억을 하는데 건물주가 되실 정도라면 이런 것도 평방미터 정도는 공급 면적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저번 시간에 한 거라 또 이어지는 거라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쭉 이제 훑는 겁니다. 저번 거랑 똑같은 거라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까먹었죠.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것들을 그래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용 빌딩을 찾는다면 모든 분들이 거주보다는 내가 전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죠. 무엇을 위해서 수익을 낼 거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단기성보다는 금방 나오는 것보단 길게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약간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 고정 수입 같은 거를 들어와야 세입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버리면 고정 수입이 아니고 또 공실 비어 버리면 그만큼 또 저희 건물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만큼 또 내가 이자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고정된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사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요. 지금 우리 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 동영상을 듣고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제 거 들으시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대중교통의 분석. 웬만하면 내가 잘하는 지역으로 해라.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제 많이 또 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책을 5권 정도 샀어요. 제가 제 돈을 투자해서 어차피 뭐 저도 공부도 할 겸 책을 샀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 분석을 꼭 해야 하고 웬만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역을 노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좀 욕심을 낸다면 거리가 활발하냐, 그러니까 이동인구 얘기하는 거겠죠. 거리가 막 활발해 사람이 북적북적 막 이렇게 다니느냐. 또 욕심을 낸다면 재개발을 될 수도 있냐, 재건축이 될 수도 있냐. 그런 의미는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그 주변이 오래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장기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매매할 거냐를 또 근데 거의 그쪽에 그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람도 물건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것 같은데 물론 여유가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또 이겨내시니까 안 내놓겠지만 아유 나는 그런 것도 싫고 그냥 깨끗한 데서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놓습니다. 그런 거를 딱 캐치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예인이 매입한 빌딩 주변은 건물의 투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요거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 그 여파가 제가 알고 있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파가 한 2, 3년 가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거 누가 갖고 있었대 옛날에 갖고 있었대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감정이 없어지는 거죠. 니네 동네 와서 여기 샀어? 야, 대박. 여기 걔가 생각하기 괜찮았나 보지? 그랬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효리 얘기도 했던 것 같고 빅뱅이 뭐 승리가 아니라 빅뱅의 G드래곤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유 이런 데를 어떻게 알아요? 소문이 너무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알고요. 또 부동산 분들의 그 어떤 정보력 그런 걸 도움을 받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답사를 할 때 법적 규제를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싹 가서 보고, 괜찮네. 이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가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뭐 가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토요일, 주말 이런 데도 좀 어느 주말은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런 사람들은 또 안 오겠죠. 또 어느 날은 막 햇볕이 쨍쨍해. 뭐 이런 날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가 그렇잖아요. 이제 벚꽃이 학교에도 많이 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런 걸 배우고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거와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임대한다면 내가 임대료를 낸다면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사용하기 깨끗하네, 뭐 건물도 괜찮네, 뭐 월세도 뭐 적당하네,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건 조금 중요하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 역세권 뭐 다 아시겠죠? 이제 지하철 주변에 있는 거 대도로변 빌딩 도로 넓이 뭐 너무 또 빡빡하고 그래요. 코너인지 양면인지 평지인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경사인지.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밸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밸류업은 자산을 투자를 했을 때 뻥 튀기게 해주는 것들을 밸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낡은 건물 이런 걸 사서 저평가된 낡은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가지고 내 돈을 지출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시설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살짝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을 깨끗하게 하든가 외관을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서 뭐 석재를 예쁘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붙인다든지 창문을 바꾼다든지 개별의 어떤 혜택이 아닌 외관을 이렇게 약간 바꾸게 된다면 그 건물에 대한 가치 상승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새 건물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지어놓는 거 비싸게 주는 거 사는 것보다 이제 그런 거 그리고 해서 어, 저평가된 건물을 사가지고 제가 개발하는 거. 그러면 또 자금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까, 선생님들? 건물가 가격이 10억인데 10억만 딱 갖고 그거를 도전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수리할 계획까지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거니까 그 돈은 제외, 수수료도 제외, 뭐 청소비 이런 것도 제외.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돈이니까 그런 것도 빼놓고 그다음 이제 내가 얼마만큼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이 정도만 뭐 고치고 하면 건물가에 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거의 다 근생용 빌딩 그래가지고 그린 생활 시설이라는 말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1종가, 2종가, 뭐 3종가 이렇게 막 다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오피스텔을 쓸 거냐, 뭐 사무실로도 쓸 거냐, 뭐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약간 뭐 술집이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요새는 더 그게 편리해져 가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건물 안에 어, 오피스텔 혼자 하나 둘 살고 쓰레빠 신고 추리로 내려와서 그 안에서 뭔가 필요한 걸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음식을 드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또 갇혀 있고 내려와서 뭐 약간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헤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건물들이 지금 유행이 아니라면 유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죠. 비를 맞지 않고 지하철을 밑으로 지하로 해가지고 지하철을 탄다든가 뭐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꼭뭐그 비가 오는 날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제 황사나 뭐 이런 경우에는 막 많이 이제 추운 날씨에 많이 걸어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겸해서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매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끊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자금 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건물에 대한 타겟, 뭐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을 한다면 평가가 낮은 건물을 제가 사서 뭔가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매입 결정을 하는데 사전에 매입 지역과 목적이 내가 생각한 거랑 맞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상 또 주변 확인도 해야 되지만 등기부 등본상 문제는 없는지도 봐셔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저 사람은 임대료를 뭐 한 6개월을 안 내고 저렇게 뻗팅기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싸움닭이야. 주변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말 약간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제 건물에 들어와 있다. 그럼 제가 좀 빡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리스크는 없는지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팔고 빨리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포함해서 자금 준비는 문제가 없는지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니까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입을 결정할 때는. 그리고 이제 매입 주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법인 뭐 이거 건물 살라고 법인을 만들어 돈 들어가게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으로 또 나는 그 법인이면 4명이가 아니잖아. 그럼 또 뭐 나이도 있는데 상속과 직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4명이로 할래 라고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러려면 대출이 50%밖에 안 나오니까 자금 계획을 더 많이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단독 명의로 할지 공동 명의로 할지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본 갖고는 저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형제나 이렇게 같이 사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만약에 그러면 공동 명의로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혹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가정을 해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지분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계산한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셔도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도 되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하셔도 됩니다. 지분 계약서 이 건물을 살 때 누가 몇 퍼센트 내고 뭐가 몇 퍼센트 내서 남편님 이름으로 6, 아내 이름으로 4 이렇게 해서 건물을 구매하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취득은 반반씩 되지만 이거에 대한 소득은 반반씩도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이제 공증을 딱 받아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하는데도 그렇게 나눠서 합니까? 네, 옛날에
부부 합산 제도라고 생겼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혼율이 좀 많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라졌습니다. 같은 부부라 하더라도 네 소득은 네 소득, 남편 소득은 남편 소득, 와이프 소득은 와이프 소득 이렇게 별도로 같이 살다 하더라도 그 관할세무서에다가 각각 신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엑스플레인 그 혹시 건물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학교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비상구 혹시 보이시나요? 비상구 위에 EXIT라고 exit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에요? 출구라는 뜻입니다. 비상구는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뭐 이런 이거 들어온 이건 아니더라도 찾아가라는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 그걸 갖다가 이제 생활과 재테크에다가 이렇게 전복을 시켰는데 explai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됐어 이제 건물 샀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투자한 거를 뽑아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플레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투자한 금액을 뭘로 뽑아요? 뭐 임대면 임대, 뭐 이걸로 뽑을 수 있도록 매매 계획과 시기를 조금 잘 선택해야 된다. 내가 10억 들어갔으면 10억 이상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세금은 별도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매매 가격의 협상의 범위를 최소한 얼마부터 얼마까지 할 건지를 머릿속에 더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이제 노하우죠. 최하 100만 원인데 70만 원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딱 먹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나 이거 70만 원까지 밖에 못 줘요.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면 더 깎이는 수가 있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100만 원인데 그 사람 깎아달라고 그러고 나는 최소한 70만 원은 받아야지만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물론 금리도 올라가고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상황도 이렇고 또 집주인도 바뀌었고 뭐 이렇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10%예요. 더 이상 빼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빚도 있고 그리고 또 전 주인한테 줘야 될 돈도 있고 아직 못 줬어요. 임대료를 받아서 줘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0% 외에는 못 빼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아니면 다른 데를 또 가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 정도 생각했는데. 안 되죠. 그렇게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20이나 30% 생각했는데 10%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는 협상 하나만 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내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양보해 가면서 이제 협상을 지금 30% 얘기를 했는데요. 30%까지는 너무 안 되고요. 제가 그러면 정말 진짜 양보해가지고 15%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저는 30%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생각하셨던 부분에서 좀 올리셔야죠. 막 이렇게 협상을 계속 가는 거죠. 막 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니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잖아요. 성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가라앉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선생님한테 10%를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30% 얘기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못 미치구나 생각해서 저는 더 15%를 내렸으면 선생님도 그만큼 올라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맞잖아요. 나도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해라. 그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더 내려요. 저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배를 더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제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좀 힘들어도. 그러면 선생님은 30%를 얘기하셨으면 그 이상 올라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협상을 딱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난 얼마를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 머릿속에다 두고 이제 협상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나만의 부동산 노트를 작성해서 구입부터 어떤 거 어떻게 했는지 일기같이 이렇게 쓰라는 거죠. 뭘 체크업하고 자금은 어떻고 뭐 어떻고 머릿속에 있는 거랑 메모하는 거랑은 달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 보면 무조건 메모야. 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메모하는 거야. 메모. 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아, 그때 맞아. 이거였지? 뭐가 어떠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내가 어떤 건물을 매입을 결정을 할 때 최소한의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이렇게 엑시트 플랜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이제 쓸 수 있다. 네,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뭐 자율전공이나 이런데 교수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활과 재테크는 힘들지 않으시려나요? 뭐 이렇게. 근데 이 비즈니스 경영학과를 다니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재밌어 하시고, 세무회계과를 다니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즐거워하세요.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율전공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용어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저 입장에선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영이나 회계를 들으신 분들은 용어를 정리를 한 상태였거든요. 지금 다들 2학년이시니까. 정리를 한 상태인데 자율전공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상식으로 들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이런 단어나 용어들을 머릿속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어떤 이런 경제나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금융이나 이런 거 이제 자료를 접하시거나 뉴스를 들으실 때 똑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쓴 거랑. 그래서 아, 나 저 말 들었던 것 같아. 괜찮아. 익숙해졌어.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본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만 된다면 그래도 성공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에 유익한 건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또 고민하실까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 때쯤 한번 다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들으신 분들을 다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경영과 회계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자료만 중간고사 용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전공에서 조금 계시는 분들만 제가 이렇게 만나 뵈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강의를 설정을 할 건지를 조금 제가 도움을 좀 받고자 만나 뵙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4월 21일, 28일 정도 되겠네요. 아, 이 저기 제가 지금 3월달 달력을 보고 말씀드려서 4월 25일 원래 중간고사 기간이 4월 20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학교에 이제 잠깐 오셔서 과제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제 얼굴도 좀 뵙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는 그 시간에 못 와요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뭐 친구분이나 내 과제를 대신 내줘라고 하실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계약 때 자주 사용하는 특약이다. 이제 명의지분, 뭐 건물을 계약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을 계약할 때 자주 사용하는 명의와 지분 변경. 아까 부부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이게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두 부부의 공동명의인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경매를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바꾸고 잔금 절까지 가능하고 매도인의 동의를 구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아, 저 걱정하지 마세요. 단독 명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명의가 두 분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건축 행위라서 이거는 건축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도면이 약간 변경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짓고 나서도 아니면 그 이후에 토지 사용 승낙서가 변경이 됐다든가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뭐 잘 안 됐다던가 뭐 그러면 등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했는지 또 필요 경비 어, 어, 필요 비용으로 매수인이 부담했는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체크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실은 어떻게 할 거냐, 임대가 안 나가 있고 비어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데 이제 이거 100% 세금은 면제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은 세개 그 부가세는 당연히 면제지만 그걸 면제받기 위해서 공실을 내비둔다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좀 내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셔서 수익이 엄청 손해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이제 건물을 수용할 때 건물을 내가 내 것으로 바꿀 때 자금 확보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안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을 좀 이렇게 고쳐서 예쁘게 깔끔하게 해서 임대료를 낮춰서 그냥 원래 100만 원 받아야 되는 건데 뭐 80만 원이나 이렇게 해서 내놓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에게 여기 만약에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받아주면 너에게 20%를 줄 것이고 80만 원에서 받아주면 너한테 10%를 줄게.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별도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거 막 팔려고 공인중개사들이 엄청나게 대응을 하죠.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자, 매매대금에 대한 입금, 이건 소유자별, 지분별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단독 소유면 한 번에 빵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따로따로예요. 물론 부부든 친척이든 하든 간에 왜 저희 입장에서는 근거 자료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을 줬습니다. 매매할 때 얼마 줬습니다. 뭐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돈을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서 매도자에 대한 주택이나 3층, 4층 이런 것들을 뭐 근생수로 바꾸는 그런 걸 신청했다. 요새는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주는 100%는 아니지만 해야 되고 없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랑 좀 상의해서 여기가 그런데 가능한 곳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주거용으로 봐야 되느냐 주거미 근생시설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가용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전기나 가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체가 상업용은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단이 매도, 단체나 비영리 재단 같은 데서도 건물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계약 후 보건복지부나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이 완성해야 됩니다. 임의대로 살 수는 없어요. 승인을 받지 못하면 뭐 그러면 수령한 계약금도 반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해체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단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굳이 제 건물을 그쪽에서 산다고 했을 경우 다른 건물을 우리가 단체가 사는 경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건물주를 준대 이 건물주가 이 회사인데 그냥 회사가 아니라 뭐 이런 재단법인이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세무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그 소상공인 중심으로 뽑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큰 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상장 기업은 이거 그렇게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금액도 물론 크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를 물론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성이 있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세무상식도 약간 저조한 데다가 웬만하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경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많이 걸리더라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에서 주류하고 음료수 이거는 세금 계산사가 없이 받는 경우가 꽤 많아요.
큰 데는 괜찮지만 조금 허름하거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직도 주류가 비거래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이 샀기 때문에 그거 물건을 팔 때는 현금을 받거나 뭐 카드가 좀 많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뭐 100만 원어치 갖고 왔는데 세금계산서는 자료는 50만 원씩 받던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즉 갖고 온 돈보다 팔았던 돈이 훨씬 더 갖고 온 거는 조금인데 훨씬 더 많이 팔았어요. 개인이 요새 현찰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카드로 많이 이제 긁다 보니까 50만 원 갖고 왔는데 카드 매출은 막 한 150만 원이야. 그러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았냐 이게 역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금액 신고가 많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볼 때는 자료도 덜 받고 매출한 거가 되니까 이렇게 인정할 수 없어. 막 이런 경우 몇 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업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장이나 조미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럼 통으로 박스로 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너무 두 통이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막 10통 샀다고 자료를 받아오는 경우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이제 식자재 제조 업체에서 자료를 남발하는 거죠. 그러면 무자료로 많이 소매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남으니까 그런 음식점에다가 과다하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빨리 회수하거나 부가세를 받거나. 그래서 아니 무슨 간장게장집도 아닌데 여기에서 뭐 간장을 이렇게 몇 톤씩 필요해요. 간장게장집이면 간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추적해서 세무조사를 한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서 자료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이제 계산을 생각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거죠. 자, 숙박업소 요새 많이 나오죠. 뭐 호텔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요새는 여행이도 자유라.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에어비앤비처럼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왕창 가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저기 MT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설을 또 한꺼번에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장소를 이제 빌려주는 그런 업종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용료가 좀 저렴하죠. 그래서 현금 수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얼마 받을게요. 그래서 현금 수입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MT를 가셨어요. 저희가 그러면 돈을 막 걷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얼마 한 방에 얼마 이렇게 하면 현찰로 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우리한테 뭐 세금계산서나 카드나 뭐 이런 거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찰 받은 그 숙박업소들은 그거를 수익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직접 운영하거나 뭐 임대료를 받거나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빼먹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걸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숙박업소는 주류 판매를 면허 허가 없이 투숙객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호텔 들어가면은 뭐 병 막 이렇게 맥주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없으면 주문하시면 언제든지 갖다 주신다고 음식까지 같이 만들면서 네. 면허 꼭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뭐 소비자는 그건 알 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뭐 친구들끼리 같이 가서 막 이렇게 놀고 마시고 얘기 떨고 수다 떨고 그리고 잠자고 막 이런 형태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이제 규제되다 보니까 어디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막 이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게 많이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단 말이에요. 허가 없이 투숙에게 파는 것도 조금 숙박업소 중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정말 그렇게 요새 누가 와서 이런 데에서 자냐고 사람 없다고 막 그런데 제가 뭐 경험했던 건데 세탁업소의 그 침대 커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를 뒤져가지고 호텔에 약간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매출은 없다고 신고하셨는데 왜 이거는 매출은 5개라고 신고하셨는데
왜 침대 커버는 30개를 파셨습니까? 뭐 이렇게 30개를 세탁해서 갖고 오셨습니까? 이래 버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손님이 안 썼다면 침대 커버를 바꿀 이유가 없죠. 베개 커버는. 그래서 이제 거래 A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청업체 그 거래처 A, B, C, D 되시는 분들을 싹 다 해서 이제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세무조사. 아니, 부동산 임대하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지금 우리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월세를 낮게. 아유, 혼자 사는구만. 내가 50만 원으로 할게요. 근데 계산서는 우리 15만 원씩 끊읍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차인에게 뭐 세금을 뭐 재산세를 아니 이게 원래 50만 원인데 뭐 하고 뭐 하고 관리비 뭐 하고 뭐 하고 뭐 해서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더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약간 정가하는 경우. 근데 임차인이 그거를 알고 막 항의를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가 보다 원래 더 내야 되나 봐뭐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얘는 정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체크업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대 기간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약간 올려서 받아놓고 정정대로 그냥 그대로 원래 10만 원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을 올렸어요. 올려놓고 10만 원을 그냥 계속 주는 걸로. 그게 상대가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상대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끊어줘야 되는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는 대상인데 상대가 개인이야. 그리고 세금계산서 필요 없어.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하나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음악을 켜놨잖아요. 음악을 켜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끌 땐 음악을 이렇게 끄잖아요. 근데 이제 아유 그냥 시작했다가 그냥 끄면 되겠지 생각하시고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두 과제를 푸실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켜보고 저 볼륨을 크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어, 과제를 하실 수가 있지 그냥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 뭔가를 적으실 수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을 적어갖고 오라는 거기 때문에 100% 이분은 그래도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셨구나. 제가 그 강의 들을 때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거 없앴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없앴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3, 5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없앴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이렇게 5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계실 수 있겠어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좀 움직이시고 조금 잠깐 틀어놓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기도 하고 물도 좀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커피 좀 내려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대신 이제 소리는 계속 들리게끔 해 놓으셔야지 이제 과제가 좀 원활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조금 젊으신 분이라든가 세무회계과 경영학과에 들으신 분들은 서치라고 그러죠.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보조사가 가능해서 그대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제 써갖고 오시는 그러면 좋겠지만 자율전공에 계시는 이제 약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조사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뭘로 이 과제를 다 하셔야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러고 적어야지 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금 유념해서 제가 보니까 하얀 백지도 또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강인데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약간 2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이제 그렇긴 한데 5강 거를 올려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끄기가 좋은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5강이에요. 5강도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았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말씀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 처음부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껐다가 다시 켜버리면
이제 저번처럼 두 개가 되시니까 또 듣기 또 어려우시니까 한 번에 쭉 가려고 저도 막 실수해도 코 훌쩍거리고 막 이래도 그냥 제가 녹음을 하는 이유가 한 번에 그냥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번 이거는 뭐가 또 담았냐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뭐 또 담았냐면 요번에 첫 번째 한 거는 건물 상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때 꼭 상가로만 해야 되는 방법은 없지 않아요? 무조건 상가를 해야 돼.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너무 도시가 답답해. 사람도 많고, 아우, 정신도 없고, 나는 어려서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넓은 정원, 땅도 보고, 바다도 보고, 막 이러고 싶어. 난 진짜 너무 힘들어. 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약간 손재주가 다 좋으시잖아요. 살림들 잘 하셨으니까. 그러면 뭐 텃밭도 좀 기르고, 파도 심고, 이거 재밌으면 토마토도 심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도 없잖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상가 중심이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조그만 꼬마 빌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기권부터 시작해서 충청권, 대전 뭐 다 지금 거의 뭐가 다 많이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땅, 빌딩, 그다음에 아파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처럼 부모님들 모시고 온천을 간다. 뭐 수원보 온천을 간다, 어디 온천을 간다,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뭐가 있냐면, 풀빌라.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고, 애기들 데려와서, 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욕 시설이지만 좀 큰데, 그런 데도 있고요. 그리고 작은 호텔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호텔도 있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를 크리스마스를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빌려서 기분을 이제 내는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집이 아닌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즐기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아유, 호텔이고 나발이고, 아유, 거기 너무 비싸고, 아유, 나는 조그만 그냥 집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비도 오면 비도 맞고 막 이런데 제주도 물론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자기가 쓰고자 하는 집을 약간 예쁘게 수리해서 남이 쓸 수 있게끔 기본 시설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종로나 저기 인천이나 그다음에 전주나 이런 데 가보면 한옥마을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유 한옥마을은 우풍 있고 추워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요새 강아지들 엄청나게 많이 기르시잖아요. 강아지랑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뭐 콘도 아니면 빌라 아니면 뭐 이런데 그리고 강아지끼리 만나서 강아지 공원으로 해서 만나는 곳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제가 뭐예요? 자산에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 세금 내셔야 돼요. 네, 그런 거를 알고 세금을 내는 거냐, 모르고 세금을 내는 거냐 또 다르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그 자산도 제 것,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열심히 일어나서 주변 닦고 뭐 정리하고 누가 페트병 버리고 간다 그러면은 아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버렸어 막 이렇게 흉보기 전에 그냥 내가 내 집이니까 닦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넘어왔어. 그러면 또 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게 잘 정리를 하고 뭘 깔아놓는다든가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가꾸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해주고
많이 가꾸고 뭐 이렇게 자식들도 그리고 뭐 뭔가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자식이 또 이렇게 약간 성장하듯이 그렇게 다들 길러졌을 거라고 믿지만 건물이나 자기 재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문가에게 또 의뢰하는 것이 물론 전문가만 막 믿고 다른 데는 뭐 3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50만 원 불러. 아 진짜 뭐 이러지만 그냥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요. 그다음에 임대 사업에 대한 관리나 운영 보니까 임대료 상승 방법, 임차인의 변경,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증축하거나 아니면 다시 예쁘게 짓고 싶을 때 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은 살 때보다 어때가 더 중요하다? 갖고 있다가 팔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라 야 진짜 너는 조물주 위에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인 기업인 거죠. 엄청나게 바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막 이래야 그분들도 또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같은 건물을 자녀가 60대고 70대까지 보존하고 있다가 그 다음 자녀에게 남겨준다? 엄청나게 노력한 거죠. 거의 깎아먹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 팔 때 어떻게 파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5강에서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고요. 그리고는 끝날 때 제가 또 음악을 틀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목도 움직이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팔도 한번 돌려보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어깨를 좀 5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과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